계절의 여왕으로 봄을 꼽는 이유는 바로 이 꽃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계절이 모두 여왕. 수선화가 지고 나면은 작약꽃이 피고 철쭉꽃 피고 지금처럼 이제 데이지가 피고 그리고 수국이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유파테리움이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 꽃으로 단장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드넓은 정원을 가꾸느라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생활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는 부부. 철학자 중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마음이 평정되어 있을 적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쾌락이라고 하고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정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더 좋은 것을 나누고자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가꾼 정원은 철마다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하죠. 저도 2013년대에 심하게 아파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지만은 전혀 그 다음 해부터 제가 홈에 들고 나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면서 이 넓은 농장이어도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야생초가 저희 몸을 살리는 것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생각했을 뿐인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받은 것들을 더욱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부부의 이야기, 그 사연을 만나봅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산자락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죠. 어이구 좋은 아침이구나. 아따. 저 장미들 피네 곧. 자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산책을 한번 하러 갑시다. 아침 산책 들어가야 되겠네 진짜로. 갑시다. 와. 귀여운 다람쥐도 아침맞이에 여념이 없는데요. 매일 보더라도 매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자연의 매력입니다. 데이지꽃 오늘도 우리를 또 반겨주구만. 노란 창포 봐라. 노란 꽃창포 봐. 아빠. 창포꽃이 너무 이뻐. 아이고 소담스러워. 여기 저 개구리 좀 봐. 근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없던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귀촌해서 제일 달라진 것은 아침 풍경. 도시에서는 출근하기 바빴던 아침이지만 이곳에서는 눈과 귀가 열리는 여유로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생각은 역시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그 이 조화로움, 풀, 그 다음에 꽃,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새, 그리고 신선한 공기, 이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적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은 다들 아파하거든요. 옆에 있는 잡초가 또는 옆에 있는 꽃이 좀 어려워할 적에 옆에 있는 다른 꽃들이 아파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때로는 그늘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세상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정원을 가꾸며 산 지 어느덧 24년. 치유농업이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부터 부부는 알았습니다. 꽃이, 자연이 사람을 치유해준다는 사실을. 교육자였던 두 사람은 정원을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또 다른 인생을 그려가는 중이죠. 저는 이곳
정원에서 500여 종의 식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머슴 김남순입니다. 자칭 머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향기를 전달해주는 치료사입니다. 예, 정원지기 양령자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곳은 그냥 흔하디 흔한 야산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을 오로지 부부의 손으로 가꾸어 제법 규모가 있는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전라남도 제9호 민간정원이기도 한 이곳은 허브 식물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5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랑초라는 아주 앙증맞은 꽃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 예, 사랑스러운 사랑초입니다. 요거하고 꽃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더 앙증맞은 꽃이 지금 땅바닥에다가 이제 대고 앉으면 이렇게 등심붓꽃이라는 붓꽃 종류예요, 이거. 키를 낮춰야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 여기 지금 달리아가 한창 피어 있습니다. 다양한 그 모양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달리아인데, 주변에 있는 이 데이지 색깔 하얀 데이지와 이 영롱하고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달리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5월의 꽃 계절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진 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지금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데이지가 한창인 시절. 유독 데이지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데이지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데이지를 많이 심었어요. 워낙 좋아하는 꽃이라서. 이름 보면은 수선화, 두 번째 데이지 꽃. 진짜 네. 좋아합니다, 제가. 정원 속에서 꽃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새소리 좋죠. 이 새소리들을 보통 지금 시즌으로는 5시 반에 이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시 반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은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만 그때 모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주는 선물이죠. 새소리, 나뭇잎 사이 부는 바람, 그리고 이 여유. 정원을 조성하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생활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청명한 그런 그 공기 속에서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5월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저희는 겨울에도 그 눈 위에 남매꽃이라든가 길마우지 같은 꽃들이 펴가지고 향기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런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도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향수 또는 그리움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 얼마나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축복받은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도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이 수고로운 일조차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데요. 여기 지금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장미를 심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면 흙을 만지기는커녕 흙 한 번 밟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수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흙과 멀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개체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삶의 조건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생명이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우리 정원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요. 얘네들 자라는 거 보면 이뻐요. 정말로 이렇게 새움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런 생명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또 커가고 그런다라는 점에서 김남순 씨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유독 더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 길마우지 오늘 전정이나 합시다. 예. 예, 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밑으로 요만큼 해서 밑으로는 다 잘라버리게. 여기 꽃이 피고 이제 지면은 죽은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수영을 잡을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나무를 살리고 어떤 나무 가지를 죽일 건가 하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무 세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이제 정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미려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사실 부부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정원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방치할 수만은 없겠죠. 가장 최소한의 손길로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담해지죠. 깔끔해지고 보기도 좋죠. 이 친구하고 저쪽에 그 남매라고 하는 지금 열매 맺혀 있는 이 친구들이 겨울에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변이 향기로 진동합니다. 이번 맞이하는 겨울에는 얘네들이 또 풍성하게 꽃을 많이 피울 겁니다. 좀 보기 괜찮죠? 예. 이 길마우지 전정 오늘 다 끝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아름다운 정원에도 필요한 철학입니다. 부부가 가꾸는 정원은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면의 건강함까지 갖추기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이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뽑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 밑에도 다시 깔아요. 저희가 이렇게 쭉 뽑아서 그 자리에다가 깔아 놓으면은 이게 빛을 공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를 않죠.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또 뽑아놔서 밑에 깔았던 것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이것을 위에다 또 덮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풀이 좀 덜 나고, 이것이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썩으면은 또 퇴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치유 정원이고 치유 농업인데 구태 농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않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농약을 안 하니까 여기에 더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농약을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더덕이 이렇게 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더덕 줄기 새로 나오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조금 쉽고 빠른 길 대신 초심을 잃지 않는 수고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이 정원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공생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항상 미완성이라고 생각돼요.
제 정원주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원이잖아요. 인위적인 정원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태적으로 하는 정원은 모든 꽃의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피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를 하지 못하면은 전혀 심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하나의, 풀도 갈대도 하나의 정원 소재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산과 들 하나가 다시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정원만 보시지 말고 자연스러운 정원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숲속에 500여 종의 식물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생태정원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은 여기 연못에 수초를 좀 제거하게. 네. 따라오세요. 조심해, 여기에 미끄러지니까. 여름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못 관리인데요. 손이 많이 가지만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곳이기도 하죠. 단순히 보기에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연 생태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춘우지라고 붙였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연못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또는 이제 생태 조건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주로 이제 수련을 심고 있어요. 검정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크고 있는 수련들의 생육 조건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검정말 이 친구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연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운 정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정원이 주는 가장 큰 선물도 있습니다. 아침에 녹차순 좀 따가지고 밥 좀 하려고요. 요새 한창 녹차순이 새로운 녹차순이 겨울에서 움텄던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밥에다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채 좀 따가지고 아침밥 좀 한번 해볼까 하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힌 산딸나무 길을 상징해가지고 우리가 산딸나무 길이라고 만든 길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녹차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순들이 지금 한창 올라왔거든요. 어디도 곧 열리겠어요, 이제. 이렇게 녹차가 새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차로 우려 먹는 녹차를 새순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 여기 이제 초롱꽃이 이렇게 있는데 초롱꽃 요 나물도 어린 순은 쌈 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안 하니까 다 식자재예요. 여기서는 어디든지. 일단은 여기서 취나물 몇 개 좀 찍고요. 옆으로 몇 발자국만 옮기면 거기에는 또 취나물이 자랍니다. 이거 부추예요. 근데 부추가 저희 집 부추는 토종 부추라서 가늘어요. 이번에는 또 부추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이게 피드득나물, 즉 저게 참나물. 이거 초고추장에 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망초가 저희 집에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뜯냐건데 이게 어린 순을 말려가지고 데쳐가지고 말린 다음에 먹으면 가을에 풍년대라고 해서 진짜 맛있는 나물이 돼요. 건나물이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놔두면 꽃 피기 직전까지 놔두면은 여기에 달라붙는 벌레들을 이 잎을 좋아해요. 벌레들이. 그래서 자연 친환경 농법으로 벌레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이게 먹게 만든 다음에
꽃 맺히기 직전에 뽑아서 밑으로 깔면은 거름도 되고 풀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데군데 망초를 많이 놔둬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붉은 꽃 아카시아하고 가지고 흰 아카시아 같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이고, 이 붉은 꽃 아카시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일주일 이내예요. 지금 제가 진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다가 이제 허브를 좀 넣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또 샐러드를 해서 먹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주 먹던 아카시아. 요즘처럼 환경 공해가 심할 때는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갖고 요건 이제 하얀 아카시아를 따야지. 하얀 아카시아는 많이 폈네. 이제 너도 이제 이틀만 있으면 끝나겠다 내가 보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은 당연한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아카시아의 진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허브와 최소한의 양념만을 넣어서 만든 아카시아 샐러드. 과연 그 맛이 얼마나 환상적일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방금 따온 나물들은 그저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영자 씨의 손맛을 담아 슥슥 묻혀내고요. 녹차 잎을 넣어 만든 밥은 보기에도 훌륭한 것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소박한 듯 보이지만 실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가장 값진 음식들인데요.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을 가득 담은 부러운 밥상이 항상 차려졌습니다. 부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맛있다. 같이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향기가 몸에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일찍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자 씨는 음식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2013년대에 심하게 아파가지고 암 수술을 받았지만은 전혀 그 다음 해부터 제가 홈에 들고 나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면서 이 넓은 농장이어도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잡초, 우리가 아는 잡초라는 거, 그 야생초가 저희 몸을 살리는 것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된 데서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또 양액 재배한 거 그것만 거의 먹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노콜이라고 해도 노콜에 나가는 것도 대부분이 하우스에서 똑같이 재배해요. 거기 항상 그 땅에서 거기서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산야초에서 자기가 힘든 환경을 이기면서 스스로 버티고 자생력을 키운 그런 풀 같은 채소를 먹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몸에 알게 모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건강을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약초밥상, 풀밥상, 그게 저가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나 열린 정원. 오늘은 정원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데이지는 역시나 인기 만발이죠. 꽃속을 이제 거닐며 가겠습니다. 꽃을 살짝만 흔들어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면서 이렇게 오세요. 흔들면서. 자, 되게 좋죠? 네.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여기가 꽃길이에요. 꽃길. 우리는 쌍으로 갈 거예요. 쌍으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붉은 꽃 아카시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붉은 꽃 아카시아도 있어요? 네. 아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거네. 네, 보기 힘든 거예요. 자, 하나 따서 드셔보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하나 따세요. 해주세요. 붉은 아카시아 맛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음식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한속이처럼 먹어도 맛있겠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좋은 거 하나 해드릴게. 오늘 추억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길이가 긴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뽀사 미안해. 그렇지만은 자, 오늘 한번 꽃놀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안간 써보세요. 조정숙 씨부터.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자,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김치. 다 떨어지네 꽃이. 다 떨어져.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뻐요. 웃어 김치. 사랑해요. 예, 잠깐만 여기 옆으로 살짝만 보세요. 아 이뻐요. 잠깐만요. 그야말로 오감으로 즐기는 정원. 직접 만지고 향기도 맡고 볼거리는 또 얼마나 가득한지 이곳에 오는 순간 누구나 나이를 잊고 소녀가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넓은 정원을 둘러보고 나면 영자 씨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그쪽으로 가요? 예, 이리 오세요. 좀 여기에 매콤한 것이 있어요. 허브 중에 겨자 맛이 나는 허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이 강해가지고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자 맛 나는 허브가 좀 들어있어요. 한 10가지 이상의 허브하고 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입안에 잠시 머금자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한번 꽃팔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 이쁘게 해주세요. 예, 해가지고 아, 얘 이쁘다. 여전히 꽃이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고 막 네, 이게 마음이 옛날은 그냥 편하고. 복잡한 게 다 잊었던 복잡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래, 맞아. 힐링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로 간 것 같아요. 예. 기분이, 예. 기분이 지금 나이는 먹었어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어린 그 시절로 가가지고 마음이 그냥 좋아요. 정원의 일은 정원지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여유로이 쉬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고 일을 하려 들면 한두 끝도 없는 게 사실이죠. 오늘은 남순 씨가 작업복까지 갖춰 입고 뭔가를 만들려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마티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건데 밑에 받침이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년 가까이 교수로 일해왔던 남순 씨. 꽃들의 머슴이라더니 이제는 웬만한 일은 직접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또는 대학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DIY 과정 손수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덕분에 이제 목공은 일이자 또 취미 생활이 되었는데요. 새집을 얹어봐요. 이제 새가 여기 잠시 멈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야 새들도 좋아하겠죠. 고운 색으로 꼼꼼히 페인트 칠까지 하고 나니 예쁜 새집이 완성됐습니다. 새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테고 올라가기 좋아하는 덩굴식물은 이 기둥을 타고 위로 쭉쭉 올라가겠죠. 됐습니다.
친구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도 자리 딱 잡아가지고 고정이 돼요. 정원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원을 가꾸는 보람일 겁니다. 아이고 오늘 힘들게 일했으니까 아이고, 시원한 냉커피 한잔 합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아이고 저 녹색들 봐봐 얼마나 예쁜가. 부부에게 정원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데요. 정원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원에 보면은 희로애락이 다 있고 동서고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원에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고 인생을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바로 인생이 정원이고 정원이 곧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원은 나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식물체를 통해서 저는 거기에서 나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스스로 양보하는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남은 생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좀 그런 격도 있지만 좀이라도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은 영원한 나의 스승입니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면 그 순간이 바로 죽는 거라고 하죠. 그것처럼 사람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만 진짜 살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풀 한 포기에서 생명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정원지기 부부에게서 우리 역시 삶을 배워봅니다. 홍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비리를 푸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